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윤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호등을 보고 정지해야 할지 주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자율주행하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시에 설명했듯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준비, 모델 설계 및 생성, 모델 학습 및 평가, 모델 활용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정인 문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코봇이 도로 모양을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도로 모양을 만들었으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코딩하겠습니다. 먼저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샘플 도로 분류에 있는 폴더 모양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제목은 CW 도로 분류라고 하고 only 블록 코딩으로 합니다. 이번 차시에 제가 만든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CW를 앞에 넣은 거고요. only 블록 코딩을 선택한 이유는 2차시에서 보았듯이 디코봇에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만 가져오고 데이터는 우리가 입력해서 학습시킬 거기 때문에 only 블록 코딩을 선택합니다. 제목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면 차후 학습 모델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프로젝트로 복사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방금 복사한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첫 번째는 문제 정의였고, 지금은 두 번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앞차시 신호등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는 데이터 수집하기를 클릭하여 클래스를 만들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수집했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탭을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인터랙티브 레이블 방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속도는 50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하면 더 많은 사진을 찍을 겁니다. 여기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클래스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신호등 인식 모델을 만들 때는 데이터 수집하기에서 클래스를 수동으로 2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시킵니다. 여기 블럭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위쪽으로 누르면 직진하면서 사진을 찍고 이때 찍은 사진은 직진 클래스에 저장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왼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브모터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좌회전 클래스에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하면 서브모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때는 우회전 클래스에 사진을 저장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하면은 모터가 정지하고 사진 저장하기 멈추고 이 코드가 사진 저장하는 것이 끝이 납니다. 디코봇을 도로맵의 차선 끝에 올려둡니다. 데이터 수집하기를 실행합니다.
방향키를 눌러 자동차가 길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하여 도로를 따라 디코봇을 조종합니다. 수업을 해보면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조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종하면 직진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요. 좌회전인데 우회전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를 조정하면서 데이터를 레이블하여 입력한 것입니다. 여기 폴더 모양을 클릭하여 수집된 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직진 잘 되었네요. 데이터 준비하기 탭을 선택합니다. 신호등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 번째 데이터 준비하기 단계는 그림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훈련하고 테스트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형태인 CSV 형태의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데이터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섞기 두 가지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좌회전 데이터를 반전해서, 즉 그림을 뒤집으면 좌우가 바뀌죠. 좌회전 데이터를 반전해서 우회전 데이터로 만들고, 우회전 데이터를 반전해서 좌회전 데이터로 만들어 데이터 수를 늘려주는 블록입니다. 직진은 반전을 해도 직진이니 소스도 직진이고 타겟도 직진입니다. 이렇게 늘린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봐도 직진이 235개, 좌회전 44개, 우회전 90개, 직진이 많죠?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도 그렇지만 실제 도로도 직진이 많고 좌회전과 우회전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진은 학습을 잘하고 좌회전, 우회전은 학습을 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좌회전과 우회전의 수를 늘려 직진과 데이터 수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을 업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업샘플링까지 한 학습 데이터에서 80%는 훈련 데이터로, 나머지는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하고 순서를 섞는 블록입니다. 앞차시에서 빨강 신호등 사진을 찍어서 그 중에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지정했던 거 기억나나요? 신호등 모델을 만들 때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수동으로 구분해 주면서 데이터 수도 동일하게 맞춰 주었는데요. 여기 블록까지는 학습 데이터라고 전부 다 모아 두었는데요. 여기 블록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학습 데이터 중에서 80%는 훈련 데이터로 구분하고 남은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해내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섞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사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 가능한 CSV 형태로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한번 테스트 준비하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준비하기가 끝이 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가 총 1132개입니다. 그 중에 직진은 388, 좌회전은 369, 우회전은 375, 셋 다 비슷해졌죠.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는 총 283개인데 직진 84개, 좌회전 103개, 우회전 96개, 한 30% 정도씩 적당하게 잘 나누어진 거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직진의 훈련 데이터는 388개고 테스트 데이터는 84개입니다. 그러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이 8대2죠. 4대1이어야 하니까 훈련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보다 한 4배 정도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84개의 4배면은 388, 얼추 비슷하게 됐네요. 데이터 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이번 단계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네 번째, 모델 설계 및 생성하기입니다. 블럭이 안 보이니까 확장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인공신경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인공신경망에는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는 입력층이 있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은닉층이 있고요. 최종 결과를 내놓는 출력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가 이 인공신경망을 설계한 코드입니다. 잘 구성된 모델이므로 건드리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출력 계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도로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클래스가 3개 있으므로 출력 계층이 3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 코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콘솔 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토탈 파라미터가 61,411개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델을 설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번 단계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과정 5번째인 모델 학습 및 평가하기입니다. 이 과정은 제일 먼저 입력한 훈련 데이터를 방금 모델에 입력하여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훈련하면서 앞서 구분해낸 테스트 데이터로 훈련한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반복 훈련합니다. 모델 이름을 한글로 모델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신호등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는 영어로 모델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CW 신호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그냥 한글로 모델이라고 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훈련인 경우 최초 학습을, 앞서 최초 학습을 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학습하는 경우는 추가 학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처음 학습하는 것이니 최초 학습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모델 훈련하기를 실행한 이후 다시 여기에서 모델 훈련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만약에 데이터를 일괄 삭제한 상황이면 최초 학습이나 추가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니 최초 학습이든 추가 학습이든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삭제하지도 않고 추가로 데이터를 입력하지도 않았다면 데이터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죠. 이때는 최초 학습이나 추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학습을 한다면 기존에 학습한 결과는 삭제되는 거고 추가 학습을 하면 학습 횟수만 늘어난 상황이 됩니다.
경험상 데이터가 변한 것이 없는데 학습 횟수만 늘어나면 정확도가 좋아지는 것이 잘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다시 입력한 상황이라면 최초 학습과 추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학습을 하면 기존에 학습한 결과는 삭제됩니다. 만약 추가 학습을 한다면 이때 박힌 데이터로 학습이 추가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있는 에포크라는 것입니다. 에포크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로 반복 훈련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에포크 횟수가 많으면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학생이 에포크를 30번 정도 했더니 결과적으로 도로 주행을 엄청 잘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수업 시간 안에 훈련을 다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번만 하겠습니다. 도로 사진은 신호등 사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10번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훈련하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포크 2/10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2/10은 에포크를 10번 하기로 했고 그 중에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왼쪽에 있는 로스 보이시죠? 요 로스는 훈련 데이터의 손실률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훈련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의 정확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로스는 테스트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의 손실률이고 그 옆에 것은 정확도입니다. 이제 티코봇이 훈련을 다 했네요. 결과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에포크 횟수에 따라서 손실률을 나타내며 횟수가 증가할수록 손실률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정상적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에포크 횟수에 따라서 정확도를 나타내며 횟수가 증가하면 정확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정상적입니다. 아주 좋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아니면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서 추가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하지 말고 실제 도로를 잘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인 모델 활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로 학습했고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도로를 잘 인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러올 모델이 적용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는 CW 도로 분류이죠. CW 도로 분류해서 모델을 불러왔습니다. 속도는 한 50 정도 하고요.
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도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여기도 도로 분류네요. CW 도로 분류 프로젝트에서 도로 사진을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좌회전으로 분류했으면 그 좌회전의 예측 결과가 몇 %인지를 나타내는 블럭입니다. 여기부터는 인공지능이 지금 도로를 분류한 결과가 직진이면 디코봇을 직진시키고 좌회전이면 디코봇을 좌회전시키는 블록입니다. 물론 예측 결과가 우회전이면 우회전시킵니다. 결과 예측을 클릭하여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주행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실행을 클릭하면 주행할 겁니다.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주행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볼까요? 디코보 수업을 할 때 어떤 학생이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해도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을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갈 것 같습니까? 자, 되돌아오는지 한번 볼까요? 반대 방향도 잘 주행하네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디코봇이 도로를 이탈하여 주행한다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학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일괄 삭제하기 탭을 클릭하여 실행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찍은 사진이 전부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단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추가 학습을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으니 학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하기를 클릭하여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삭제하면 됩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골라내기가 힘듭니다.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주행하는 디코봇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 과제입니다. 지금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자율주행하고 있죠. 모델 훈련 단계에서 에포크 획수는 5회, 학습 여부는 추가 학습으로 선택하여 훈련하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델 활용하기 단계를 실행해 봅니다. 에포크 횟수가 총 30회가 될 때까지 훈련하기를 실행해 보세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주행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방법으로 도로를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차시에 학습한 도로에 신호등까지 인식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